승리를 약속하는 광고에 이끌려 카지노로 향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행운은 내 편, 반드시 이긴다 라고 확신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이 이길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카지노의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여 게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이들의 방식은 지능, 경험, 단순한 운 또는 노골적인 사기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장 유명한 갬블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곤잘로 가르시아 펠라요. 스페인 사람인 곤잘로 가르시아 펠라요는 원래 레코드 제작 사업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기로 하고 좋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그것은 바로 룰렛 게임. 그는 이 게임에서 세계 최초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곤잘로는 룰렛 원판은 경사가 균일하지 않으면 일정한 몇 가지 숫자만 나온다는 독자적인 이론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모든 카지노를 돌아다니며 룰렛으로 1000번의 실험을 하고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이론이 맞는지 검증하여 모든 룰렛에서 몇 가지 숫자가 15%의 확률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룰렛마다 이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숫자를 특정할 때까지 룰렛볼이 떨어지는 숫자의 통계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돈을 써야 했습니다. 계산이 모두 끝나고 룰렛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대략 예측할 수 있게 되자 가르시아 펠라요는 룰렛을 돌리러 카지노로 향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져 살던 지역의 카지노에 출입이 금지될 때까지 그는 15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최대 카지노에 곤잘로와 그의 친척의 출입이 금지될 뻔했지만 곤잘로는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네요. 도미니크 로리지오. 도미니크 로리지오, 일명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도미니크 로리지오는 주사위 게임으로 유명한 플레이어로 필요한 주사위 눈이 나오도록 주사위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주사위 게임의 룰을 알게 된 도미니크 로리지오는 필요한 조합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로리지오는 주사위 던지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팔의 기울기, 던지는 힘, 그리고 여러 요소를 바꿔가며 나온 눈의 조합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주사위 던지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죠. 그는 이른바 컨트롤 슈팅 콤비네이션이라는 것을 발명하고 이것을 친구인 프랭크 스코블릿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그곳의 모든 카지노를 파산시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몇 차례 큰 돈을 벌었을 때 로리지오는 갬블링 시설 출입 금지 리스트에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카지노 측에서 그의 승리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부정한 플레이어로 간주한 것이죠. 로리지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다른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는 데 쓰기로 했죠.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대형 카지노를 찾아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는 북미 대륙의 거의 모든 카지노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기피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로리지오는 지배자 또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TV에 자주 출연해서 자신의 컨트롤 슈팅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 시간에는 이 분야에 대한 코칭도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리스트에 오른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기꾼이 아닌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점은 그의 기량,
정교한 손의 움직임이 절대로 속임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키스 테프트. 키스 테프트는 카지노에서 이기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개발에 30년이라는 세월을 바친 진정한 컴퓨터 천재입니다. 1970년, 그는 아들과 함께 벨트에 부착하여 카드를 계산하는 최초의 블랙잭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조지라는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컴퓨터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특별히 제작한 구도에 배치한 4개의 스위치로 조작해야 하는 상당히 번거로운 물건이었습니다. 플레이어가 뽑은 카드의 코드를 발가락으로 입력하면 이 정보는 컴퓨터에 송신되고 컴퓨터가 특별한 구조의 안경에 표시되는 불빛 신호의 형태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드바이스합니다. 그 후 1976년에 이 디바이스를 개선하여 데이비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 일주일 동안 4만 달러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들 부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컴퓨터를 시장에 유통해서 모든 구매자에게 1만 달러씩 받고 판매했습니다. 1977년 테프트의 아들이 체포되었다가 곧 석방됩니다. 아무도 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못했기 때문이죠. 한편 키스 테프트의 또 다른 별명품으로 배에 달린 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벨트 버클에 붙여서 딜러의 카드를 기록하는 미니 카메라입니다. 1985년 보조장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카지노 룰에 추가되면서 네바다의 카지노에서는 컴퓨터 사용이 최종적으로 미법이 되었고 키스는 블랙잭을 그만두었습니다. 키스 테프트는 2004년에 블랙잭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인생을 갬블링 장치 개발에 바친 이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는 200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 콜라베키오. 코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루이스 콜라베키오는 1970년대 초에 가짜 구찌 벨트를 만들면서 부정행위에 발을 들였습니다. 모조품 업계에서 27년을 보낸 뒤 그는 연금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51세의 연금 생활자는 여전히 힘과 에너지가 넘쳤고 곧 새로운 일을 찾아냈죠. 친구와 애틀란틱시티 카지노로 여행을 갔을 때 루이스는 위조칩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를 계획하고 위조칩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칩이 준비되면 일주일에 2회 정도 카지노에 가서 여러 차례 수백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그 후 범위를 확장하기로 하고 슬롯머신용 코인을 만든 이 사기꾼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코인 제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에는 여러 방법으로 보호장치가 되어 있고 미국 조폐국에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각각의 카지노는 독자적인 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루이스는 자신의 자금 100만 달러를 들여서 50종류 이상의 위조 코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성이 많아서 한 카지노에서 한 번에 20만 달러 이상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4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1998년 어느 날 애틀랜틱시티에서 루이스 콜라베키오의 악행이 들통나며 체포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소프. 에드워드 소프는 카드 계산 시스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물리학 석사학위와 수학 박사학위를 지닌 수학 교수로 누가 봐도 평균 이상의 지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지성을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카지노에서 이기기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을 발명하는 데에도 활용했습니다. 60년대 소프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갬블링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방문한 그는 게임에 흥미를 느끼고 카지노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수학적 방법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했죠. 에드워드 소프는 블랙잭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고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수법은 주식시장의 투자자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시자인 수학교수 에드워드 소프 역시 이것을 주식시장에 응용하여 몇 년 만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소프는 자신의 수법을 1962년에 출판한 저서 딜러를 이겨라에 공개했습니다. 이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불과 몇 주 만에 총 발행 부수 70만 부가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를 별로 찬성하지 않고 이길 가능성이 공평하지 않은 게임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정직하게 해야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